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준호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신호 전달의 모델 동물로서 예쁜 꼬마선충을 소개해 드리고요. 예쁜 꼬마선충 연구를 통해서 생명 현상의 가장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과학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생명과학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의 출발선이 어디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답변을 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은 새로운 질문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존에 주어져 있던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질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과학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질문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따라서 얼마나 훌륭한 과학이 되는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나는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그 고민을 많이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학의 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가능한데요. 그 질문들을 모아보면 결국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어떻게 이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생명 현상을 봤을 때 그 현상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가라는 걸 살펴본다면 그건 어떻게 라는 질문이고요. 지구상에서 많은 생명체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진화해 왔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이 생명들은 어떤 이점을 갖고 있었기에 살아남았을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왜?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신호 전달 기전에 대해서 오늘은 이 어떻게 또는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포 내 또는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생명체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호 전달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교과서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크게 4가지 정도의 신호 전달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을 통한 신호 전달, 그 다음에 국소 분비 신호 전달, 그 다음에 신경 신호 전달, 마지막으로 접촉 의존성 신호 전달,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호르몬을 통한 신호 전달이나 신경 신호 전달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나,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모든 생명 현상의 모든 과정이 보존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진화적으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특히 이런 신호 전달 기전에서 살펴볼 때는 그 중심 부분이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용어들이 화면에 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EGF라고 하는 것은 Epidermal Growth Factor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인자쯤 되고요. EGFR이라고 하는 것은 그 R은 Receptor, 수용체입니다. 그 뒤에 나눈 유전자들은 각각이 이런 신호 전달에 관련하는 중요한 유전자들이고요. 사람의 경우에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그 순서대로 신호 전달이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세포에서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되는 그런 형태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예쁜 꼬마 선충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돌연변이들로 이런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름은 다르죠. 예를 들면 린3이라는 표시가 있고 렛23, 렛6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유전자들의 염기 서열들을 조사를 해보면 린3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EGF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렛23은 EGFR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특히 렛60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ROS라고 하는 사람의 유전자하고 거의 90% 이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신호 전달의 중심은 진화적으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면 그 현상이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쁜 꼬마 선충에서 진실인 것이 사람에게서도 진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쁜 꼬마 선충에서 저희가 신호 전달 연구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잘 보존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서 새로운 조절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그 유전자가 사람에게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박사과정, 오래전에 한 30년 전쯤에 박사과정에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학술지에 표지로 나왔던 것인데요. 지금 바닥에 있는 약간 그 표시들이 보이죠. 거기에 제가 야생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유전자 이름은 엉크101이라고 하는 유전자이고요.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여기 초록색 화살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없어지는 그런 돌연변이 형질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쪽에 작은 사진을 보시면 또 도로 잘 움직인 그 결과를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여기에는 꼬마 선충에서는 이 유전자가 망가져 있는데 생쥐의 유전자를 도입해 줬더니 도로 잘 움직이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쥐의 유전자가 예쁜 꼬마 선충 내에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전자는 다른 데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쁜 꼬마 선충 연구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생쥐에도 있고 사람에도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신호 전달에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신경 신호 전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쁜 꼬마 선충의 이제 예쁜 꼬마 선충의 본명은 C하고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를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쁜이라고 번역을 한 셈이 된 거죠. 예쁜 꼬마 선충은 처음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던 분들이 목표를 하기를 발생과 신경계 연구를 위해서 예쁜 꼬마 선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C. 엘레강스는 발생과 신경계 연구를 위한 모델 동물이라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예쁜 꼬마 선충을 이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위쪽 그림을 보시면 현미경 사진에서 입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한 사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크기가 한 1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꼬마 선충이고요. 투명해서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조그만한 배아들이 뱃속에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초점을 바꾸면 서로 다른 세포들이 보입니다. 세포는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웬만한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조금 전에 지나간 거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와서 건드리면 그걸 느끼고 위험하다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뒤로 돌아갑니다. 이건 외부에 있는 환경을 느끼고 의사결정하고 근육의 신호를 보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예쁜 꼬마 선충은 해내는 거죠. 예쁜 꼬마 선충은 신경세포는 3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개밖에 안 되는 신경세포가 잘 구성이 되어서 신경계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따라서 예쁜 꼬마 선충 연구를 통해서 신경계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면 그게 사람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가 썩은 사과입니다. 썩은 사과의 끝에 꼬마 선충이 매달려서 흔드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행동을 닉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꼬리를 붙이고 고개를 들고 흔드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저희 생각에는 사람의 이 행동하고 똑같다. 그래서 아마 히치하이킹 행동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고개를 들고 흔드는 행동을 조절하는 신경회로를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신경회로의 가장 본질적인 원리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라는 질문과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하나의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히치하이킹을 실제로 하는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있는 실험을 진행을 해 봤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선충이 있고요. 고개를 들고 있는 선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같은 한 박스 내에다가 대장균의 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배지를 놔둡니다.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초파리를 택시처럼 넣어줍니다. 그러면 초파리는 사실 날개도 있고 하니까 잘 날아다니죠. 이런 식으로 날아다니고 나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고개를 들고 있던 선충들은 새로운 서식지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예쁜 꼬마 선충의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다 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논문에 결론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히치하이킹 행동이다 이렇게 쓰기는 좀 그래서 좀 더 멋진 말로 종의 확산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종의 확산 행동은 예쁜 꼬마 선충에서만 일어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확산 행동의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면 그 결국은 신경계 작용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신경 회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써서 저희가 신경 회로까지는 아니지만 관여되어 있는 신경 세포를 발견을 했고요. 저희가 낸 논문의 마지막 그림은 이런 형태였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 신경세포를 300개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의 신경세포에 해당하는 IL-2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으면 고개를 들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결론이죠. 근데 저희가 이런 연구의 결과를 그냥 말로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증명하는 실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의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봐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하고 싶은 대상은 이겁니다. IL-2 뉴런이 고개를 드는 행동에 중요하다.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은 없애본다입니다. 두 번째 실험은 옮겨본다입니다. 없애보기 위해서는 레이저를 가지고 이 신경세포를 없앨 수도 있고요. 유전자를 잘 조작해서 저 신경세포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없앴을 때, 저 신경세포를 없앴을 때 고개를 드는 행동이 없어지면 그때는 이 신경세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옮겨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의미하면 보통 때 작용하지 않는 저 뉴런을 인위적으로 작동을 시켰을 때 고개를 든다. 그러면은 그거는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둘 다를 만족하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다 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풀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게 여기서 다우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다우어는 휴면 유충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생활사 중에서 저 휴면 유충만 고개를 드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설은 다우어의 신경회로가 다른 발생 단계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커넥톰을 분석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커넥톰이라는 것은 신경계 전달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신경계들의 연결에 해당하는 시냅스를 모조리 다 찾아내자 이런 연구죠.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정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경계의 모델 동물인 예쁜 꼬마 선충 연구에서 그런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면 유충에 이 전체의 머리 쪽을 약 50나노미터 두께로 자릅니다. 그럼 한 1000장에서 1500장 정도의 슬라이드 속에 신경계가 다 담길 수 있습니다. 이걸 전자현미경으로 찍습니다. 약 3만 배에서 4만 배 정도 전자현미경을 찍으면 이제는 그 단면 하나하나에 신경세포들이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보여지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이걸 AI를 통해서 이 단면들을 구별하고 시냅스까지 구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장면들이 전자현미경 사진
AI가 들여다보고 분석해낸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직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경세포들 하나하나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결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된다면 그게 커넥텀을 완성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돌려서 보면 이제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모양인지 누구랑 만나는지, 예를 들어서 신경세포 하나씩 두 개씩 꺼내보면 그 사이에서 시냅스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예쁜 꼬마 선충의 휴먼 유충의 뇌 속을 완전히 우리가 분석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의 뇌 커넥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희 생각에 알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꼬마 선충의 진실인 것이 인간에게서도 진실일까? 인간의 뇌 커넥텀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확실하진 않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의식도 이해하는데 조금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명과학이 가장 흥미로운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자, 하나를 알면 모르는 게 10개쯤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이 내가 가장 먼저입니다. 생명과학은 그래서 아주 매력적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의 생명과학은 생물학 실험뿐만 아니라 AI들을 포함하는 가장 최신의 과학기술이 총동원되는 복합과학, 아주 아름다운 과학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자가 질문을 던지고 모든 과학기술이 동원돼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학의 중심에 생명과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냥 광고입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산다는 걸 치면 저희 연구실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실제로 과학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쓴 책이 벌레의 마음,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를 구할 거야, 이런 책들이 있고요. 저희 연구실 박사과정 학생이 만든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보시면 예쁜 꼬마 선충이 실제로 정말 이쁘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 good friend, good friend.